서울의 어느 조용한 저녁,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울 시내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랑 이야기 말이죠. 을지로에 위치한 작은 법무법인 사무실. 저녁 7시가 넘었지만 이호수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죠. 또다시 이명이 심해지고 있어. 미지한테는 아직 말할 수 없어. 걱정만 끼쳐드릴 텐데.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위잉거리며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미지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지야? 호수야, 오늘 로사 할머니 재판 결과 어땠어? 내가 너무 궁금해서 일도 제대로 안 들어와. 미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듯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호수에게는 그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멀게 들렸죠. 그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났어. 좋은 결과야. 로사 할머니도, 아니, 상월 할머니도 많이 안도하셨어. 정말? 다행이다. 그럼 오늘 저녁에 작은 축하 파티라도 할까? 내가 호수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호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심해지는 청력 손실 때문에 미지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기대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그런데 미지야, 혹시...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호수는 당황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음이 점점 작게 들리는 것 같았죠. 아니, 실제로는 그의 귀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지야? 미지야, 이상하다. 왜 안 들리지? 한편 종로구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로사 식당에서는 오랜 비밀이 마침내 진실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살 수 있겠구나. 로사야, 미안해. 내 이름 빌려서 이렇게 오래 살았어.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딸랑거리며 열렸습니다. 미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죠.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호수한테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거 작은 축하 선물이에요. 할머니는 미지를 보자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이 풀린 후 그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미지야, 너희 덕분이야. 특히 호수 그 친구. 참 고마운 친구구나. 그런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예리한 직감으로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호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미지야, 사람은 말이지 소중한 걸 잃기 전에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은 건 말이야. 미지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마포구에 위치한 호수의 원룸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호수는 조용한 집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침묵의 세계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죠. 단지 드디어 완성됐다고 하는데 이제 프로포즈할 때가 됐나? 호수는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지만 정성스럽게 선택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미지를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한 것이었죠. 미지야, 내가 너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때 고백하고 싶어. 내 마음을, 내 전부를.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호수는 깜짝 놀라며 반지를 재빨리 숨기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충구 선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지? 아, 선배? 문을 열자 충구 선배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호수야, 우리 좀 얘기해야겠다. 선배,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내 귀 말이야. 언제부터였니? 호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들켜버린 순간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호수야, 나도 변호사야. 내가 법정에서 계속 고개를 기울이고 상대방 말을 놓치는 거 다 봤어. 그리고 오늘 판사님 말씀을 2번이나 다시 물어봤잖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선배는 다 아시는군요. 같은 시각 홍대 근처 미지의 원룸에서는 그녀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호수에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호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호수한테서 연락이 없네? 미지는 휴대폰을 들어 호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호수는 보통 전화를 잘 받는 편인데 이상하다. 호수가 전화를 안 받네? 무슨 일 있나? 결국 미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호수야, 괜찮아? 연락 기다리게라고 적고 전송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얼마 후 호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미지야, 오늘은 일찍 쉬어. 내일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뭔가 이상해. 평소 호수 말투가 아닌데? 호수의 집에서는 충구 선배와의 진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고 호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호수야, 청력을 잃는다고 해서 변호사를 못하는 건 아니야. 요즘엔 보조 장치들도 많고 수화 통역사도 있고. 선배, 저는 괜찮아요. 다만 미지가 걱정돼서요. 충구는 호수의 진짜 걱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왜? 미지 씨가 널 떠날 것 같아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미지한테 짐이 될까 봐서요. 미지는 너무 밝고 활발한 사람인데 저 때문에. 충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호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호수야, 진짜 사랑이라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오히려 숨기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미지 씨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일 거야.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아끼는 미지 씨라면 분명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 다음 날 저녁 한강공원. 호수는 미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이곳에서 말이죠. 한강의 잔잔한 물소리와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배경이 되어주었습니다. 호수야, 어제부터 뭔가 이상했어. 무슨 일 있어? 문자도 평소랑 달랐고. 호수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지야, 나 할 얘기가 있어. 응, 말해봐. 뭐든지. 나 요즘 귀가 잘 안 들려. 미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뭐라고? 귀가? 청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 의사는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고 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강의 물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어요. 호수야, 미지야, 미안해. 이런 걸 숨겨서. 그런데 내가 걱정될까봐, 그리고 내가 내게 짐이 될까봐. 미지는 호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바보야. 응? 그런 중요한 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나한테 말해줘야지. 나는 뭐야? 그냥 좋을 때만 함께 있는 사람이야? 미지야, 그런 게 아니라. 호수야, 나는 내 귀가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나한테 숨기지 않는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거라고. 호수는 미지의 말을 듣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제 충구 선배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요. 미지야, 사실 어제 이걸 받았어. 호수가 내민 것은 작은 보석함이었습니다. 미지는 숨이 멎는 듯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야? 단지 너한테 프로포즈하려고 준비한 거야. 호수야. 호수는 한강 난간에 기대어 미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내가 내 목소리를 완전히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 뭐든 말해봐. 유미지, 나와 결혼해 줄래? 한강 위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지는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응, 당연히, 응,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이호수, 나는 평생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들을 수 없다면 내가 내 귀가 되어줄게. 내가 세상의 소리를 놓친다면 내가 그 소리들을 내게 전해줄게. 호수는 미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로사 식당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로사 할머니의 재판 승리와 호수, 미지의 약혼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죠. 식당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미지야, 호수야,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좋은 일이 겹치다니. 미지 할머니 고마워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호수 귀 이야기를 미리 아셨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할머니가 되면 다 보여.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도 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도 말이야. 호수, 내가 미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거든.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없었다면 계속 혼자 고민했을 거예요. 호수야,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야.
오히려 마음으로 듣는 소리가 더 크고 선명할 때가 있단다. 맞아요. 우리는 마음으로도 대화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배워갈 거예요. 충구 선배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호수야, 정말 잘했어. 숨기지 않고 용기 내서. 선배 덕분이에요. 선배가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아니야, 그건 내 안에 이미 있던 용기였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진짜 용기 말이야. 이렇게 호수와 미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력이라는 물리적 한계 앞에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 거죠. 몇 주 후 두 사람은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지는 호수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호수가 완전히 듣지 못하게 되는 날이 와도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말이죠. 호수야, 이거 맞아? 사랑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응, 맞아. 미지야, 고마워. 나보다 더 열심히 배우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 나는 평생 너와 대화하고 싶거든.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호수와 미지는 청력이라는 물리적 한계 앞에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대신 마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큰 사랑이 들려올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미지의 서울 11화 내피셜 예고, 귓속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